책 읽는 소리, 푸른의 독서 논술, 또 다른 이솝 이야기. 책을 읽기 전에 이솝은 노예 신분인데다가 얼굴이 못생긴 말더듬이었지만 머리가 총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솝은 주인의 심부름을 가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관리가 갑자기 마차를 멈춰 세우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저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다니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게로구나. 참으로 괘씸하군. 관리는 이솝을 감옥으로 끌고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솝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지요? 제가 감옥으로 올 줄은 몰랐거든요.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나. 관리는 껄껄 웃으며 이솝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재치가 있었던 이솝이 지어낸 이야기들의 주제는 대부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과 악을 두부 자르듯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의적의 경우 도둑 맞은 이들에게는 악인이 되지만 의적의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원래의 이솝 이야기와 관점을 바꾸어 다시 쓴 이솝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본다면 다양하고 폭넓은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쓴 개미와 배짱이. 한상남 선생님의 뒤집기 한판.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미래가 주어지지만 놀고 싶은 유혹에 진 사람은 결국 비참해지고 만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배짱이의 모습이 얄미워 보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개미들이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벌벌 떨면서 구걸을 하러 온 배짱이의 모습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같은 사람만 있을까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여름 내 노래만 하는 배짱이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생각을 바꾸어 다시 쓴 개미와 배짱이를 읽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개미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배짱이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먹이를 발견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먹이를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친구 개미들을 불러서 함께 먹이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먹이도 거뜬히 집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영차, 영차. 개미들의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흘렀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신나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끝낸 배짱이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더운데 좀 쉬었다 하지 그래요.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저처럼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기분이 아주 좋아질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개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찌는 듯한 여름에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이야 들지요. 하지만 부지런히 먹을 것을 저장해 놓아야 추운 겨울을 편히 지낼 수 있거든요. 한여름에 겨울 걱정을 하다니. 하긴 당신네 개미들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더군요. 배짱이 님도 이제 노래는 그만하시고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게 어떠세요? 나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이 더 즐거워요. 이렇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거든요. 배짱이는 다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후 여름이 가고 나뭇잎 떨어지는 가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보라치는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개미들은 따뜻한 난로가에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배짱이는 거짓골을 한 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해보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손이 곱아서 기타를 제대로 칠 수도 없었고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짱이는 서글픈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안 되겠어. 이대로 지내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겠어. 배짱이는 덜덜 떨면서 개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짱이는 힘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본 개미는 배짱이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다 당신은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셨나요? 개미들은 비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배짱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춥고 배가 고파서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무얼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밖은 몹시 추워요. 염치 없지만 봄이 올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배짱이 님도 잘 아시잖아요. 물론 잘 알지요. 배짱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내 땀 흘리며 일할 때 배짱이 님은 무얼 하셨지요? 저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했지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요. 나무 그늘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나 보죠. 개미가 빈정거리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배짱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먹을 것이라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그것도 곤란합니다. 개미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여름 내에 노래나 부르면서 게름을 부리더니 이제 와서 먹을 것을 나눠달라니 이 뻔뻔한 작자야. 빈정거리는 개미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배짱이는 몹시 실망한 채 돌아섰습니다. 덜덜 떨면서 눈보라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배짱이는 끝내 눈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배짱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찌는 듯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모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야 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여름 내 땀 흘려 일하는 건 당연해. 개미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큰 먹이를 발견하면 늘 그래왔듯이 서로 도와서 집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영차, 영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개미들은 모두들 열심히 일했지만 웬일인지 조금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개미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휴휴, 올해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한 개미가 한숨을 쉬며 일손을 놓자 다른 개미들도 땀을 닦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올해는 일하는 것이 유단히 고달프군.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지치고 말이야. 원,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지난해만큼 먹이를 저장하는 건 어림도 없겠는걸? 개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개미가 말했습니다. 아, 이럴 때 배짱이님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러자 개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노랫소리가 사라진 뒤로 통 힘이 나질 않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배짱이님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야. 배짱이님은 정말 노래를 잘했지. 개미들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배짱이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저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쓴 여우와 단귤, 한상남 선생님의 뒤집기 한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끝내 포기해버린 경험이 있나요?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을 포기할 때면 누구나 아쉬움이 남지요. 그럴 때면 공연히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우와 심포도에서는 자기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헐뜯는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를 따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포기하면서 시어 빠진 포도라고 헐뜯는 여우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갖고 싶은 게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별 볼 일 없는 게임기는 자주 고장이 날 테고 그러면 고치느라고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잘된 일이야. 게다가 게임하느라 시간은 얼마나 많이 빼앗기겠어? 이처럼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헐뜯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실망감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많은 노력 끝에 가까스로 손에 넣었는데 막상 손에 놓고 보니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로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여우가 뾰족한 바위 아래서 귤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귤이 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어서 좀처럼 귤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조심조심 귤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가자 나무가 부러질 것만 같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밑으로 내려온 여우는 이번에는 바위 쪽으로 올라가서 귤나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귤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바위 끝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겠는걸.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다시 내려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여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군. 여우는 가시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귤나무 가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팽팽하게 휘어지며 끌려 내려오던 귤나무 가지는 막 귤을 따려는 순간 다시 튕겨져 올라 버렸습니다. 여우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귤나무 가지를 끌어내렸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는 동안 여우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귤을 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덤불 속에서 여우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두더지가 기어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 귤을 뭐하러 따니? 까치들이 그러는데 너무 쉬어서 못 먹는 귤이라던데. 여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귤을 입에 넣어본 여우는 하마터면 퇴퇴하고 뱉어버릴 뻔했습니다. 두더지 말대로 신데다가 쓰고 텁텁하기까지 해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그 귤을 뱉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딱 감고 귤을 씹어 삼키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생각보다는 달콤한걸. 다시 쓴 아버지의 걱정. 한상남 선생님의 뒤집기 한판. 두 딸을 각각 농부와 도공에게 시집 보낸 아버지가 날씨 때문에 딸들이 걱정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두 가지 모두를 만족스럽게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발 회사의 직원 두 사람이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신발을 수출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처럼 부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보면 모든 일이 걱정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보세요. 두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두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윗감을 만나본 끝에 두 명의 젊은이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였고 한 사람은 도공이었습니다. 큰 딸은 채소 기르는 일을 좋아해서 농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작은 딸은 도자기 굽는 일을 좋아해서 도공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아버지는 몹시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쓸쓸한 마음을 달랠 겸 아버지는 딸네 집에 나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어서 오세요. 넓은 채소밭에서 일을 하던 큰딸은 아버지를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그래, 농사일이 힘들지는 않느냐? 아버지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다지 힘들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큰딸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걱정이 있느냐? 그게 뭐냐? 어서 말해보아라. 걱정이 된 아버지가 재촉했습니다. 저 사실은 오랜 가뭄 때문에 채소가 잘 자라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저런 그랬구나. 비가 자주 내리도록 기도하마. 큰딸을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 많은 비가 내려서 가뭄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작은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딸도 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아버지.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느냐? 아버지가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동안 아주 많은 도자기를 구웠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자 아버지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걱정이 있다고? 그게 뭐냐? 이 아비에게 털어놓아 보아라.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도자기는 날씨가 좋아야 잘 마르거든요. 작은 딸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비는 늘 기분이 좋구나. 날이 맑으면 도자기를 굽는 내 일이 잘 돼서 좋고, 비가 내리는 날은 내 언니의 채소 농사가 잘 되어서 좋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이 아비에게 언제나 기쁨만을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또 다른 이솝 이야기였습니다.